16일 날 안기백 국방부 장관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 15발 내지 20발 정도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핵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건 전술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또 핵무기의 운용 방법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 핵무기를 고공에서 폭발시켜가지고 EMP 탄으로 쓸 수도 있고 지상 폭발로 해서 쓸 수도 있고 지하 폭발도 시킬 수 있고 해저 폭발도 시킬 수 있고 운용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방사청님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댓글 달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걸 방사청장님한테 얘기하느냐. 청장님이 좀 교육 좀 하세요. 아니 우리 재래식 물론 현무5가 뭐 얘기하기를 뭐 괴물 탄이라고 하지만 뭐 8톤짜리 탄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핵무기하고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ADD 소장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국민들을 오도하거나 또 국방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하고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했죠. 청장님.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몰랐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안타라 관영 TV 보도에는 수니오노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면담을 하였으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정치, 사회문화, 기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특히 방산기술 이전을 기대한다. KF-21하고 무관해요? KF-21 기술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인니가 기술 협조하면서 기술자들 와서 지난번에 기술 탈취하려고 하다 적발됐잖아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북한한테 기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의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가 네. 방산 분야에서 낙후된 건 다 알죠. 그렇게 우려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KF-21 협력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합의서에 우리의 기술을 유출을 시키는 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문구가 있습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 엔드 유저나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그 인도네시아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제3자에게 못하도록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K9을 수출하죠. 네. K9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수출이 잘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무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운영 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납기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가격까지 네.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김정은이 왼쪽에 서 있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그러면 K9을 수출하면서 그 기술이 안 넘어간다고 보세요? 보시느냐고요? 뭐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저 자료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실무자가 자료 가져왔는데. 아이고 요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방산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강해야 되지만 이러한 기술이 그냥 묻어서 넘어가 가지고
적성국에 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께서 안티테퍼링 세미나 하실 때도 바로 그러한 기술적인 것들이 같이 개발과 병행됐을 때 우리의 중요한 기술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ADD 소장님. 네, ADD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ADD의 의견을 내서 그 실제로 해상 풍력 발전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사전에 이런 것이 논의가 안 된 상태로 거의 허가가 다 되고 나서 후속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죠? 초기의 상황 인식이 좀 긴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했겠죠. 네. 지금 근데 여기 핵심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해군의 문제하고 ADD의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 ADD는 시험 사격 구간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격 구간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지점들이 우리 사격 구요하고 중첩되죠.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조를 해서 타협을 해서 절충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군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이거 한 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돈도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아마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의 고용 창출부터 우리 실제로 전력 부족한 거에 해소 여러 가지가 다 결부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전에 이것이 협조가 안 되고서 나중에 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ADD가 지금 사격하고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전략 사업이 여기에도 추진해야 될 당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절충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양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고민하겠습니다.